통장의 돈도 중요하고요. 목돈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건 매달 그 날짜에 꼬박꼬박 죽을 때까지 돈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느냐가 돈에 대한 준비는 종결이 되는 거죠. 우리는 먼슬리 이코노미, 매월 경제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월 돈이 들어와야 됩니다. 경제 활동을 하지 않고 노후 생활 하더라도 매월 그 날짜에 꼬박꼬박 죽을 때까지 돈이 들어와야 됩니다. 60세 퇴직을 맞고 90살까지 산다는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360개월에다가 300만 원 곱하면 10억 8천만 원입니다. 8천만 원 박앤세일 해가지고 10억 나오는 겁니다. 10억 있으면 굉장히 위험하죠. 노리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누가? 보이스피싱도 4차 산업혁명입니다. 그거 아니고 내가 뭐 보이스피싱 전화 안 받으면 그만 아니냐? 집안에 그 돈 노리는 애들 또 하나씩 키우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목돈 있으면 노리는 사람 너무 많거든요. 피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피하냐? 매달 그 날짜에 꼬박꼬박 돈 들어오면 됩니다. 여러분, 그날 돈 받으면 뭐가 좋을까요? 보이스피싱 전화도 끄떡없죠. 미안하다, 이번 달 건 썼다. 다음 달에 전화 다시 다 오죠.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은퇴설계연구소 권도영 대표라고 합니다. 13년 전에 은퇴 설계가 이 땅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전인적 은퇴 설계, 재무와 비재무를 아우르는 전인적 은퇴 설계를 교육하고 컨설팅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법인을 설립해서 열심히 지금까지 50대 분들을 만나왔습니다. 50대 분들을 많이 만나서 강의하다 보니 한 8만 명 정도 지금 만났는데요. 50대 분들 하시는 말씀이 권 대표 얘기 요즘에 들었더니 10년 전에 들었으면 더 좋았을 걸 그랬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40대 분들도 만납니다. 그랬더니 40대 분들 하시는 말씀이 이건 2030들이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에 신입사원 교육에 들어갑니다. 입사해서 퇴사하는 날보다 퇴사해서 죽는 날까지 더 오래 살잖아요. 그래서 생애 설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팔자에도 없이 대학 강단에서라고 해서 학생들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요즘에 청소년 경제교실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중딩들, 고딩들 앉혀놓고 150년 사는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 생애설계라는 말이 등장했죠. 이제는 초등학교 졸업하면서부터 100살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건강수명이라는 게 있죠. 그게 대한민국 지표에 73.3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17년간은 유병한 상태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한테 유병 그럼 뭐라고 하냐? 나는 오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인지부조화라고 하는데 17년간 유병한 상태에서 삽니다. 그걸 준비를 해야겠죠. 뭐 비타민 많이 먹어서 좋아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습관 많이 갖추고 나쁜 습관 없애는 거죠. 제일 어려운 일이죠. 근데 그걸 하지 않죠. 무전장수 시대에 삽니다. 나는 잘 될 것 같아서 안 모아요. 심지어는 많이 씁니다. 많이 쓰는 것도 문제지만 사기를 당하거나 또 투자를 잘못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인플레이션의 공격을 못 피하죠. 이러면서 무전장수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게 5천만 중에 저는 5천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분들의 준비를 돕는 일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인생에 이제는 은퇴, 생애 그리고 미래 설계는 필수적인 요소다. 그거를 우리가 다각적인 관점으로 준비하자. 이런 것이 저의 직업이고 제가 하는 일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순간부터 하시는 게 가장 좋죠. 미루면 미룰수록 비용은 더 들어갑니다. 60세 정년이라고 가정합니다. 옛날에는 뭐 60대 정년, 그 다음에 평생 직장 이런 말이 있었지만 사실은 지금 60세까지 정년이 없죠. 사실 2024년도 통계청에서 70년대생들의 은퇴 1차 연령을 공개한 적이 있는데요. 49.3세로 나옵니다. 보통 은행에서 52세까지 버티면 오래 버티는 거거든요. 50대쯤에는 거의 이제 끝물입니다. 그때 내가 새로운 준비를 한다. 굉장히 늦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방송을 우연찮게 보신다 하더라도 지금부터가 가장 좋은 거다. 그리고 가장 비용을 아낄 수 있고 가장 낮은 비용으로 가성비 높게 갈 수 있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하지 않은 노년은 당연히 불행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은퇴를 그분들이 굉장히 당하게 됩니다. 미리 준비하신 분들은 설계를 할 수 있는 건데요. 맞닥뜨려서 당하신 분들은 설계 없이 불행의 종착지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 과거에 60년대 은퇴를 기준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은퇴 시기가 빨라졌죠. 저는 그 은퇴를 은퇴라고 보지 않습니다.
1차 정년을 맞는 시점이고요. 2차 정년, 3차 정년, 4차 정년 이렇게 정년을 계속 늘려가면서 내 인생의 종국의 최종 은퇴는 언제 할 것이냐 이걸 생각하는 게 은퇴를 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준비하고 가겠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이 60세 이전에는 돈 버는 시기, 60세 이후에는 돈 쓰는 시기 이거는 이제 끝났다는 거죠. 그건 우리나라 산업화 시절에는 가능했지만 지금은 절대 맞지 않는 공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모딜리아니가 고안한 생애주기 가설에도 보면 60세 전에는 생애 설계에서의 이제 준비 기간 그리고 내가 돈을 버는 경제 활동기로 보고 노년으로 봤어요. 그래서 2단계로 분류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준비 기간 물론 있지만 은퇴가 전환되는 기간이 있는 거죠. 1차, 2차, 3차로 은퇴가 전환되는 기간이 있고 노후 생활 기간이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 간병 기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간병 기간까지 본다면 이제는 라이프 사이클 자체가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장수가 되면서 늘어났다. 그래서 그 사이클에 맞춰서 준비하는 게 합리적이지, 이제 잘못된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단계에 맞게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은퇴 설계를 해야 되는 경제 활동기에 준비될 기간은 굉장히 짧아지고 있고요. 은퇴 전환기가 길어지고 있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자면 13년 전에 은퇴 설계를 처음으로 현장에서 퇴직 5년 남은 대상자들을 강의를 했습니다. 그들이 13년 전에 58년 개띠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 100만 명 태어난 인구들이거든요. 36명 제가 서울시 공무원 선생님들 강의를 13년 전에 첫 강의로 했습니다. 13년 동안 저는 60년대생들 만나왔죠. 지금은 누구냐? 70년대생들 앉아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8.2%입니다. 약 1000만 명에 육박하는 70년대생들이 정해져 있지 않은 퇴직 그 시점에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은퇴인 듯 은퇴 아닌 은퇴 같은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활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관점을 퇴직 이후의 삶이 아니라 준비를 하고 또 전환기를 어떻게 잘 보내서 그 다음 전환기로 갈 것이냐. 그래서 전환기도 원래는 한 10년, 15년 봤는데 5년을 짜라서 1 전환기, 2 전환기, 3 전환기. 그래서 1 전환기에는 내가 재취업 같은 걸 통해서 조금 더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내가 좋은 기반이 있거나 역량이 있다 그러면 창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취미를 돈벌이로 만들 수 있는 거니까 그 기간 동안 내가 몸이 좀 어느 정도 건강하고 뒷받침될 수 있다면 전환기를 잘 보내는 것이 진짜 노년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고 그 노년을 행복하게 보내야 간병기를 짧게 하고 내 생애를 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단계별로 준비하는 게 좋고 그걸 바라보고 준비하는 게 지금 시작돼야 된다는 걸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막연한 공포를 드리는 게 아니라 막연하게 나는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내려놓자라는 겁니다. 이 실생활 설계고요. 그다음에 내 은퇴 후의 직접적인 설계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거를 옛날에는 돈으로 봤어요. 60세 정년을 맞고 그 전에는 돈 버는 시기, 그 후에는 돈 쓰는 시기라고 한다면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도 설계해야 되고 인간관계도 설계를 잘해야 되고 시간도 잘 관리를 해야 되고 그에 맞게 잘 직업도 설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그런 거를 현실적으로 바라본다면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앞만 보고 뛰어왔다. 그런 분들은 이제 시야가 좁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좁은 시야를 넓게 갖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인지 부조화, 나는 잘 될 것 같다는 느낌보다는 나는 아직 부족하고 이제 시작이다라는 걸음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부터 인생 전반을 준비하는 게 가장 핵심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다이어트 한다고 우리가 탄수화물 적게 먹고 스포츠 센터 가서 운동하면서 제일 많이 올라가는 데가 체중계 위에 올라가잖아요. 근데 체중계에 올라갔는데 체중계 뒷자리가 올라가고 있다. 뭐 잘못된 거죠. 만약에 앞자리가 올라갔다. 그거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체중계를 보면서 국산이 아니라 이런가 봐 라고 얘기하면 인지 부조합니다. 이미 지표로 나와 있어요. 73.3세의 건강 수명이 시작이 되고 90.3세의 평균 수명이라면 17년간은 유병한 상태에서 장수를 하는 겁니다. 엎어져서 17년을 살 수도 있고요. 알약 세알로 17년을 살 수 있고 내가 지금부터 잘 준비한다면 17년을 윤택하게 살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택하시겠어요? 내가 지금 되어 있지 않다라는 가정하에서 무언가 지금부터 각박한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사고방식을 가지셔야 내가 앞으로의 삶을 더 치밀하고 완벽하게 계획할 수 있다. 저는 거기에 관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지금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노후 생활을 완벽하게 맞이하신 70세 이상의 분들은 극단적인 사례로 좀 가난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국가에서 도와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기초연금도 있고요. 그분들이 열심히 생활하시면서 쌓아놨던 국민연금도 있죠. 근데 문제는 60년대, 70년대생들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70년대생들은 위로 아래로 끼어 있어요. 특히 70년대생들의 부모님들은 건강합니다. 속된 말로 잘 안 죽어요. 그리고 자식과 함께 살겠다고 합니다. 근데 밑에 자녀들은 아빠와 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40년대, 50년대생의 우리 인생의 선배들은 부동산으로 재테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신도시도 있었고요.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한번 나가보세요. 상가의 간판보다 임대라는 A4 용지가 더 많이 붙어 있습니다. 만만치 않거든요. 예. 두 번째, 그러면 내가 주식으로 배당받을 수 있냐? 우리나라에 나보다 오래 살면서 끝까지 내 노후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기업이 많지 않습니다. 생명보험회사에 연금 들고 연금 받으면 되는데 지금 생활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60, 70년대생들 굉장히 어려운데 더 큰 문제는 국민연금조차도 69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65세 이후부터 받는다는 겁니다. 그럼 국가가 우리를 도와줄 수 없는 상태에서 노인은 많아지죠. 복지예산은 계속 포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들을 국가에서 과연 도와줄 수 있을까요?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오히려 지금 힘들다면 더 힘들어지는 세대가 앞으로 70년대생들이 될 거다. 거기에 더 힘들어지는 세대가 이제는 80, 90년대생들이 될 거다. 그래서 이 방송을 여러분 보시고 내가 자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준비하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연금입니다. 왜?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연금이니까요. 국가가 책임을 져주는 연금입니다. 그런데 국가는 운영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 죽고 받아가는 사람은 계속 많을 거고요. 저출산 상태에서 내는 사람이 적어지면 당연히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상황이고요. 코스피가 올랐다고 해서 환각 증상을 가지면 안 됩니다. 면밀히 바라보고 국민연금이라는 거는 내 노후를 편안하게 책임져 주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생활을 책임져 주는 국가에서 사회보장으로 만든 거죠. 그걸로 윤택하고 노후 생활을 멋지게 할 수 있다? 국가 믿으시면 되죠. 하지만 우리나라 국가의 국민연금은 지금 녹록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여유로운 생활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제도라는 거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 속에서 국민연금 믿고 있다가 잘못될 수 있으니 이런 부분들을 봤으면 좋겠다. 완벽한 고갈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내가 그 고갈되면서의 적은 연금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인지를 하시는 게 좋겠죠. 1988년도에 국민연금 시작되면서 소득 대체율, 내가 받던 급여 평균의 70%를 맞춰준다고 했습니다. 지금 3차 개혁으로 42에서 43%를 맞춰준다고 하는데요. 가로 열고 40년 가입자입니다. 여러분, 국민연금이 시작된 지가 1988년도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찍고 있는 상황에서 40년이 안 된 겁니다. 40년 가입자가 없는 거죠. 그리고 88년부터 지금까지 근로생활을 하고 있는 분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허황된 망상이죠. 그렇다면 내가 국민연금은 기초생활이라는 생활, 그리고 국가에서 정해줄 수 있는 기초연금이라는 것까지는 그냥 아주 기본적인 하루 밥 세끼 어쩌면 그 정도 챙길 수 있는 금액이라면 방송 보시는 분의 평화로운 노후, 풍요로운 노후 생각 안 하시는 분 있어요? 그럼 그걸 믿을 게 아니라 내가 지금부터 완벽하게 준비하고 가야 되는 거지 국민연금이 내 노후를 도와줄 거다? 이런 생각은 우리가 잠시 내려놓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통장의 돈도 중요하고요. 목돈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건 매달 그 날짜에 꼬박꼬박 죽을 때까지 돈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느냐가 돈에 대한 준비는 종결이 되는 거죠. 우리는 먼슬리 이코노미, 매월 경제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월 돈이 들어와야 됩니다. 경제 활동을 하지 않고 노후 생활을 하더라도 매월 그 날짜에 꼬박꼬박 죽을 때까지 돈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게 완벽하게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요. 매일 갈 데가 있고 매일 만날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집에 있으면 늙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으면 내가 몸도 지저분해지고 나가서 만날 사람 없으면 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지켜봤을 때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매달 그 날짜에 꼬박꼬박 나오는 돈, 그리고 내 건강이 99세 12월 28일까지 간병 생활을 짧게 하고 갈 수 있는 건강이 있는가. 세 번째, 만나서 내가 매일매일 즐기고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이게 저는 노후 생활이 잘 준비돼 있다 안 돼 있다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배우자의 관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대부분 제가 13년 전에만 은퇴 설계 시작할 때만 해도 지금의 배우자와 함께 살겠다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미래 새로운 배우자를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리고 혼자 살겠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지죠. MBC 연예대상 누가 받아요? 나는 혼자 산다가 받습니다. 이제는 비혼도 늘고요. 그 다음에 이혼 이후에 혼자 살겠다는 분들도 늘어나죠. 그때 인간관계를 과연 어떻게 구축하며 살 것인가, 이게 자산이 될 겁니다. 그리고 더 예측하자면 시간이 많이 남아돌게 될 텐데 그 시간을 어떻게 자산화하느냐, 그게 핵심이겠죠. 시간을 자산화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중요하죠. 제가 돈 문제, 건강 문제, 사람의 문제, 그리고 시간의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이거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직업입니다. 로봇가 침해할 수 없는, 인공지능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런 직업을 택하시면 더욱더 완벽한 노후 설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우린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간에는 300만 원이 필요하다, 400만 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300만 원을 가지고 행복한 사람이 있고요. 1000만 원을 가지고도 불행한 사람이 있죠. 저는 그 회기라 자체가 지금 은퇴 설계가 아직 우리나라가 초창기이기 때문에 아주 우매한 질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얼마를 가지고 은퇴하면 좋을까요? 라고 기자들한테 가끔 얘기를 들어요. 10억, 20억. 그것도 우매한 질문이죠. 굉장히 공포스러운 얘기입니다. 왜? 300만 원을요, 퇴직 후에 60세 퇴직을 맞고 90살까지 산다는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30년이죠. 개월수로 360개월입니다. 360개월에다가 300만 원 곱하면 10억 8천만 원입니다. 8천만 원 박앤세일 해가지고 10억 나오는 겁니다. 굉장히 공포스럽고 우려스러운 숫자입니다. 지금까지 8만 명을 지켜봤지만 10억을 현찰로 가지고 은퇴하시는 분들 거의 못 봤습니다. 10억 있으면 굉장히 위험하죠. 노리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누가? 보이스피싱도 4차 산업혁명입니다. 그거 아니고 내가 보이스피싱 전화 안 받으면 그만 아니냐? 집안에 그 돈 노리는 애들 또 하나씩 키우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목돈 있으면 노리는 사람 너무 많거든요. 피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피하냐? 매달 그 날짜에 꼬박꼬박 돈 들어오면 됩니다. 여러분, 그날 돈 받으면 뭐가 좋을까요? 보이스피싱 전화도 끄떡없죠. 미안하다, 이번 달 건 썼다, 다음 달에 전화 다시 다 오면 한 달 사이 잡힐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인 상황에서 매달 그 날짜에 꼬박꼬박이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10억, 20억을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매달 그 날짜에 꼬박꼬박 나오는 돈은 어느 규모로 준비되냐? 내 지금의 생활 패턴의 노후의 몇 퍼센트를 유지할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300, 400이 아니라 내가 200만 원으로 가지고도 즐거운 생활 할 수 있으면 200 준비하시면 됩니다. 내가 200으로 부족해, 나는 500에서 800이 있어야 돼. 그럼 800 준비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의 내 소득 대비 몇 퍼센트가 그 금액이냐를 계산해 보시는 거죠. 그게 바로 소득 대체율이라는 말입니다. 소득 대체율을 70%, 그러니까 내가 경제활동기에 벌었던 금액의 70%를 노후에 받겠다. 그럼 70%의 소득 대체율을 지금부터 계산하시고, 국민연금이 고갈된다 하더라도 국가에서 책임져 주는 금액이 얼마니, 이걸로 소득 대체율 얼마를 채우고, 두 번째, 퇴직금 연금으로 바꾸셨잖아요. 퇴직연금 제도로 가시는 거고요. 만약에 그거 아니고 공무원이시라면 공무원 연금이 있을 거고요. 프리랜서라면 또 말이 달라집니다. 10년 미만으로 국민연금을 가입하셨다. 그러면 10년을 채우셔서 국민연금을 받으셔야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공적연금으로 채우시고, 그 다음에 내가 개인적인 연금으로 채우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일을 하시는 거죠. 내가 75세까지, 80세까지 일을 하겠다. 그럼 일을 가지고 내가 얼마큼씩 벌어들일 수 있다는 걸 계산해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쌓아놓은 자산이 만약에 있는데 그게 부동산이다, 아파트다. 그럼 이 아파트를 담보로 잡혀놓고 죽을 때까지 돈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 더 나아가서 농지를 가지고 있다. 그럼 농사지면서 연금 받을 수 있는 농지연금. 거기서 얼마가 나올 것인가를 계산해서 층층층층 싸서 내가 어떤 규모로 돈을 받을 것인가를 계산하시는 게 중요하지, 300만 원에 늪에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0억이라는 늪도 절대 빠지시면 안 됩니다. 노후를 위해서 재정 설계를 잘 하신다라는 것은 일단 다층 연금으로 내가 어떻게 잘 쌓아 나가서 어떻게 잘 받느냐, 이걸 강조드렸고요. 두 번째는 목돈 수요가 분명히 생길 텐데 그 목돈 수요를 내가 지금부터 어떻게 짐작하고 잘 쌓아 나가느냐가 두 번째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 간병 상태가 오거나 치매 상태가 오거나 아니면 암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때 내 리스크를 완벽하게 보완할 수 있는 보험도 적정 부분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주식, 부동산입니다. 주식은 일단 기본적으로 주식을 하는 이유가 있죠.
내가 오늘 주식을 하고 있는데 많이 올랐어.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걸 올라간 만큼 돈을 써서 삼겹살 사 먹었다. 그만큼 돈을 잃는 겁니다. 왜? 실현된 수익이 아닌데 쓴 거거든요. 그러면 주식을 소유로 해서 내가 노후 생활할 수 있다. 바로 배당을 받는 겁니다. 그 배당을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ETF부터 S&P 500, 그다음에 여러 가지 컨셉의 많은 주식들을 우리가 배당주로 보유를 하시는 게 조금 지금 상황에서는 현명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부동산도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부동산 안 물려주셨어요. 내가 뭔가를 부동산으로 돈을 벌면서 노후 생활을 하고 싶어요. 그럼 할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죠. 저가에 아니면 사연이 있는 물건을 싸게 사서 경매로 사서 그걸 가지고 내가 월세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의 본질은 배당이고요. 부동산 투자의 본질은 월세입니다. 월세를 위해서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하더라도 월세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의 지역에 좋은 컨셉의 부동산을 가졌는가를 확인해 보시는 거죠. 그리고 본인의 자산부채 현황표와 현금 흐름표, 더 나아가서 이제는 세금 조금이라도 아껴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절세 방안을 마련해서 갈 것인가, 이런 복합적인 것들을 가지고 노후에 재정 설계를 잘 이루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건강, 노후를 위한 건강. 제가 뭐 암을 고치는 사람이 아니고 감기를 고쳐주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노후를 위한 건강에 거의 대부분 노후에 건강에 사신 분들의 컨셉, 이런 것들을 아이템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생활 습관이 굉장히 좋으십니다. 99세 12월 28일까지 팔팔하게 살려면 좋은 습관 많이 갖추고 나쁜 습관 없애는 거죠.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식습관입니다. 내 식습관이 어떻게 잘 정리되어 있는가. 비타민 많이 먹어서 오래 사는 건 아니거든요. 내 식습관, 생활 습관이 어떻게 잘 되어 있는가. 그래서 집밥 먹기 운동도 좀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제철 음식도 많이 드셔야 됩니다. 동의보감에 나왔잖아요. 왜 이 자연이 이 계절에 이 음식을 왜 주느냐. 인간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겁니다. 근데 2계절 후에 있는 것을 하우스에서 끌어오고, 예를 들어 냉동창고에서 가져왔다. 그럼 그만큼 비싼 비용을 주고 좋지 않은 음식을 먹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냥 입맛에 맞을 뿐입니다. 하지만 지금 나오는 게 좋다라는 것은 강조해도, 2번 강조해도 이거는 거침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철 음식과 집밥을 먹는 게 가장 기본이고요. 그리고 식습관 중에서 가장 좋은 건 물을 제대로 마시는 겁니다. 저는 뭐 약을 먹으라고 말할 수 있는 의사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물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오키나와, 아시아에서 유일한 장수촌이었고 전 세계 유럽에만 있던 장수촌 중에 하나, 우리나라에도 없는 장수촌이 오키나와에 있었습니다. 제가 오키나와에서 체류하면서 오키나와의 100살 넘는 사람들, 제가 생활 습관을 지켜보고 다녔습니다. 늘 이렇게 다니시면서 소지품을 들고 다니시는 걸 관찰했습니다. 1년 넘게 관찰을 했더니 거기에 뭐가 있었냐? 보온물통이 있었습니다. 따뜻한 물을 드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의사 선생님들 얘기 들어보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따뜻한 물이 우리에게는 좋다. 한국은퇴설계연구소에 있는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전문의와 함께 따뜻한 물 캠페인을 한번 해봤는데요. 저희가 많은 병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믿고 한번 드셔보시는 거 어때요? 무료입니다. 제가 해외여행 다녀도 물 한 잔 주세요 합니다. 호텔 1층에서. 그러면 사드세요라고 합니다. 근데 따뜻한 물 한 잔 주세요 그러면 이머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공짜로 줍니다. 전 세계 어딜 가도 공짜로 먹을 수 있는 최고의 우리의 건강 보조식품, 따뜻한 물이죠. 여러분, 따뜻한 물을 꾸준히 드시면서 장수를 한번 꿈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습관을 좀 기르셨으면 좋겠고, 2번째가 뭐냐면 루틴한 운동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죠? 남이 보기에 좋은 운동보다 내가 진짜 기분 좋아서 할 수 있는 운동이 하나 있으셔야 건강하게 사시더라고요. 만보를 걸으면 포인트를 주는 앱이 있습니다. 제가 지하철을 타보면 이걸 흔들면서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제가 바라보기에. 남이 좋아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운동이 아니라 내가 진짜 좋아서 즐거워서 하는 운동을 하시면 정말 좋겠죠. 마지막으로 건강에 대해서 우려되는 게 하나 있어 말씀드립니다. 약을 제발 부탁인데 유통기한 지난 약들은 폐기시키는 게 어떻게나. 우리 대부분 지금 두통약들 코로나 기간에 사놓으신 거거든요. 그거 지금 드셔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래서 폐기시켰으면 좋겠는데요. 또 변기에다 놓고 내리시면 안 되고 약국 갖다 주시거나, 요즘에는 빨간 우체통에 넣으시면 다 폐기해 줍니다. 그래서 약도 새로 개비하시고 노후 생활을 위해서 생활 습관도 개선하시면서 내가 진짜 좋아하는 운동, 특히 근육 운동,
우리는 질병에 걸려 죽을 확률보다 넘어져서 죽을 확률도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근육 운동도 많이 하시고 생활 습관을 잘 기르시면서 평소에 100살 사는 건강에 대한 습관을 잘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잘 유지하고 소통하느냐입니다. 대부분 은퇴 전에는 거미줄처럼 엮여있는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 살다가 집에 탁 떨어졌을 때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외계인처럼 바라보는 가족들이 있죠. 그래서 소통이 안 됩니다. 그래서 미리 은퇴 후를 위해서 돈 준비하듯이 배우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잘 하느냐가 중요하고요. 무조건 같이 하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싸움이 잦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가족들은 아침에 생사 확인, 밤에 생사 확인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생활을 하다가 죽었나 살았나만 보는 거죠. 그러면서 잘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분들도 있고요. 나는 못했던 거 같이 하면서 하겠다라는 분도 계신데 정말 중요한 거. 특히 50대 남성들은 아내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버킷리스트 받아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세계여행 10개국 가겠다고 씁니다. 사랑하는 아내들은 남편 없이 10개국 가겠다고 씁니다. 이게 안 맞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맞추는 거. 그러니까 돈의 준비처럼 인간관계 준비의 1번은 배우자와의 관계고요. 두 번째, 자녀와의 관계, 자녀와의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정말 중요하죠. 미리미리 하셔야 됩니다. 갑자기 은퇴하고 와가지고 지나가는 아들한테 너 일로 좀 와봐. 나랑 얘기 좀 해. 이게 소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줄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지원해 줄지, 그리고 앞으로 내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미리미리 가족회의를 통해서 자녀의 관계를 유지시켜야 가와만사성, 옛날 말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 집안이 튼튼하고 화목해야 나가서 세 번째, 친구 사귀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커뮤니티에서 살아야 되겠죠. 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너무 많습니다. 돈 벌 수 있는 커뮤니티도 있고요. 취미생활 공유할 수 있는 데도 있고요. 독서할 수 있는 데도 있고요. 공부할 수 있는 데도 있고요. 지역의 평생학습센터 같은 데 가시면 거기서도 커뮤니티는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동년배들 모임도 있지만 또 역으로 나보다 성도 다르고 또 나이 차이가 나는 사람들한테 가서 커뮤니티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다. 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친구도 유지해야 되지만 새로운 커뮤니티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친구와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만나는 거. 그러려면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야 됩니다. 커뮤니케이션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소개를 좀 잘하셔야 되겠죠. 그렇게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우리가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은퇴 후의 시간은 60세 정년을 맞고 100살까지 산다고 하면 35만 시간이 펼쳐집니다. 그 시간 동안 과연 나는 무엇을 하며 살 것이냐에 대한 개념을 잡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즐거운 일을 해야 됩니다. 즐거운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즐거운 일을 어떻게 만드냐? 버킷리스트로 만드시면 됩니다. 봉사하기, 버킷리스트 아닙니다. 짜장면 만드는 기술을 배워서 벽지에 있는 노인들에게 200그릇 배달하기. 이게 진짜 버킷리스트입니다. 어떤 분은 피아노 치는 기술을 배우고 싶대요. 피아노 치셔서 뭐 하실 건데요? 막내딸 결혼식 날 축가를 직접 연주하겠다. 실제 이루어진 버킷리스트입니다. 그런 리스트가 있어야 피아노를 배우러 가든 짜장면 만드는 기술을 배우러 가든, 그리고 내가 뭘 하든 재밌는 거죠. 그 버킷리스트가 정해져 있어야 내 노후 생활에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시간은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일은 가장 내가 지금부터 좋아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내 마음의 콩밭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일구시는 게 가장 핵심이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내 성향을 잘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무조건 재취업이 좋다고 해서 재취업을 따라갈 것도 아니고 창업이 좋다고 해서 창업을 따라갈 게 아니죠. 내가 어떠한 일을 하는 게 가장 좋은 상황이고 어떠한 일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나에게 이익이 될 것인가를 지금부터 생각해 보시고 도전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성향을 먼저 파악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나는 충분히 낮아질 수 있고 낮은 처우지만 지금 현재 상황상 돈을 10년 더 벌어야 되기 때문에 재취업을 불사하겠다. 당연히 재취업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면접 보는 거, 이력서 쓰는 거 공부하셔야죠. 근데 나는 어느 정도 여건이 되고 그 여건 속에서 좀 더 사회에 도움이 되고 내가 더 보람을 느끼는 일을 적지만 이런 것들을 하고 싶다. 봉사를 계획하셔야 되겠죠. 나는 오래전부터 생각하던 아이템이 있었고 능력과 경륜이 있고 나는 리더십이 있어. 그러면 충분히 창업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겠죠. 그런 본인의 자기 성향을 판단하면서부터 이제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거기에 재취업은 재취업 나름대로의 이제 준비할 것들이 분명히 있고요. 창업도
내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라 돈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창업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는 그래도 할 게 없기 때문에 창업 중에서 프랜차이즈를 하신다. 굉장히 리더십 있으시고 역동적인 분들이 프랜차이즈 하시면 잘 안 되더라고요. 본사의 이야기를 그대로 듣고 그대로 행하는 분들이 잘 됩니다. 더 나아가서 창업 중에 농업 창업이 있습니다. 귀농을 꿈꾸시는 분들이 있는데 귀촌과 귀농이 다릅니다. 귀촌은 촌에 이사 가는 거고요. 귀농은 농사 지러 가는 겁니다. 귀촌, 촌에 이사 가서 반드시 농사를 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귀촌은 귀농과 구분이 됩니다. 그럼 귀농은요? 귀촌을 수반하죠. 귀촌과 귀농을 보면 귀농의 성공률이 훨씬 낮습니다. 왜? 귀농은 어떤 사람이 성공하냐 봤더니 가족농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이들을 가지고 같이 농사 지러 갑니다. 그럼 뭐 할까요? 농사 지러 가서 아버지는 농부의 멘탈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막 해풍 태풍 쓸고 가도 다음날 씨를 또 뿌립니다. 아들은 농업기술 배워와서 융자 받아옵니다. 딸은 SNS 마케팅하죠. 그런 가족농 성공하시더라고요. 근데 전원일기다. 나의 인생은 전원일기다. 난 귀농 갈 거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손 벌려 환영해줄 농촌이 지금 없습니다. 거기 생계 막막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막막하게 그냥 내 고향 땅이니까 찾아가서 고향 사람들이 날 받아줄 거다라는 생각을 지금부터 현실적으로 내려놓으시고 농업 창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직업의 세계는 그렇게 정리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사회봉사나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같은 걸 만드시면서 사회적으로 쓸모 있는 나의 역량을 발휘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면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성향 파악하신 다음에 준비해서 도전하시는 게 직업의 세계다. 이렇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보험과 투자를 하나로 보시면 안 되고요. 양립하고 균형을 가져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보험의 순기능이 있고요. 투자의 순기능이 있습니다. 그럼 보험은 어떤 기능일까요? 부자로 만들어줄 수 없는 금융이죠. 하지만 위험에 처했을 때 보호를 해주는 상품입니다. 이걸 투자와 연금과 연결시키시면 곤란하겠죠. 보험은 보험대로 내 인생에 위험이 찾아왔을 때 보호를 받기 위해서 적정 부분 해놓는 겁니다. 나를 위한 보험이 있고요. 나를 간병해줘야 될 사람들을 위한 보험이 있고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남은 가족들을 위한 보험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규모 있게 하나하나 내 소득에 맞춰서 가는 게 보험 설계고요. 투자 설계는 보험 설계와는 완전히 다르지만 균형감 있게 양립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기를 최소화하시고 이걸 없앤다는 게 여기 있는 돈을 여기로 가고 여기 있는 돈을 여기로 가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거의 순기능을 가고요. 그 다음에 투자의 순기능 어떤 게 있을까요? 부동산, 주식, 주식도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간접 투자냐, 직접 투자냐. 그럼 간접 투자에서도 내가 어떻게 투자하느냐. 예를 들어 ETF에 투자하느냐, 아니면 펀드에 투자하느냐,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또 있을 거고요. 다 투자 성향에 맞게 가시면 됩니다. 직접 투자도 내가 직접 한 주씩 사가면서 트레이딩을 하느냐 아니면 내가 소수점 투자를 하느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본인의 성향에 맞게 그렇게 하나하나 맞춰가면서 가는 게 좋은 거지 요즘 시류에 따라서 투자를 하시면 위험한 거죠. 특히 가장 위험한 투자가 뭘까요? 너만 알고 있어. 이게 나한테 맞다. 그러면 5천만이 알고 있는 정보입니다. 근데 그걸 믿고 친구야 고마워하고 투자하면 친구와 함께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맞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고수업을 쳐도 3점에 스톱하는 분이 있고 쓰리고 하는 분이 있죠. 3점에 스톱하는 분은 예금, 적금, 금 투자하시면 됩니다. 쓰리고 하시는 분들은요. 열심히 공부하셔서 여러 가지 투자처를 늘리시면서 포트폴리오를 확장해 나가는 거죠. 그게 핵심인데도 불구하고 누가 좋다라고 해서 쫓아가시면 굉장히 곤란하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투자와 보험은 서로 별개의 것이니 서로 양립해서 잘 균형감 있게 자산 관리의 한 포트폴리오로 적당히 우리가 맞춰 나가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은퇴관, 통상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다리형 은퇴관을 가지고 있죠. 쭉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는 게 은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은퇴를 등산형 은퇴관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서서히 올라왔지만 서서히 내려간다. 그럼 할 게 많고 볼 게 많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은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정상에 올랐을 때 충분히 즐길 거고요. 내려올 때도 천천히 내려오면서 즐길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감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능력을 발휘해서 저는 버킷리스트를 잘 정해놓고 그 버킷리스트 안에서 노후 생활을 멋지게 하는 게 제 꿈입니다. 저는 무은퇴관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하지 않겠다. 난 죽을 때까지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또 좋은 개인 방송을 할 수 있는 유튜브 채널이 있다면 더더욱 많이 나가서 저를 홍보하고 알리고 강의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버킷리스트 중에서 윙트럭이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고속도로 가면 특히 선거 때마다 한 번씩 등장하는 차들인데 적재함이 양쪽으로 열리는 차입니다. 거기에 이제 가끔 이렇게 문이 열리면 무대가 되잖아요. 저는 그거 사는 게 꿈이거든요. 거기다가 곤도형 이렇게 쫙 해가지고 이제 멋지게 저 광고판 박아놓고 방방곡곡 다니면서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때 적재함 열고 강의하는 게 제 꿈입니다. 그런 버킷리스트를 가지고 오래오래 이 일을 하고 싶고 많은 사람들과 이 일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에 50년대생들과 은퇴 설계를 시작해서 지금 70년대생들과 은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더 꼰대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80년대, 90년대생들도 인생 설계하는 부분을 또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대를 지나치지만 그 중간에 있는 사람으로서 열심히 많은 사람들과 이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이야기들 하는 거, 그게 저의 노후 생활이고 가장 큰 행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오래 살고요. 오래 사는 거 잘 살려면 아침에 눈 떠서 갈 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꼬박꼬박 어디선가 돈 들어와야 됩니다. 그거 일단 기본적으로 갖추시고요. 유병 짧게 하시고 그리고 무전 없애셔서 우리가 유전장수 그리고 무병장수 할 수 있는 삶, 그리고 매일매일 즐겁고 매달 그 날짜에 안정적으로 돈 들어오면서 사기 안 당하고 투자 잘못하지 않는 삶,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즐겁게 사는 거, 생각보다 오래 사는데 잘 사는 지름길이니까 오늘부터 생각해 보시고 한번 계획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